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발전 로드맵 마련에 나섰습니다.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보육 정책을 추진하고 앞으로 5개년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중장기 발전 전략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보고회에서는 보육재단의 3대 전략 목표와 5대 전략 과제가 제시됐으며 중앙정부와 전남도 등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는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유관기관과 차별화되는 사업 추진이 건의됐습니다. 넘쳐나는 지역축제 차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 속에 고흥군이 내년부터 지역축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합니다. 우주항공축제는 주제에 보다 더 충실하게 또 대표 특산품인 유자와 석류를 활용한 새로운 축제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11회 고흥 우주항공축제. 기록적인 폭염 속에 사실상 특색을 찾아보기 힘든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변변한 축제가 없는 고흥 지역의 대표 축제였습니다. 때문에 고흥군은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지역축제 개선 방향을 모색해왔습니다. 핵심은 대표 명품 축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동안 여름 방학 기간 중에 개최하던 고흥 우주항공 축제를 높은 기온 영향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5월 3일부터 3일간 나하라 우주센터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선 우주항공 축제는 5월로 옮깁니다. 콘텐츠도 순수 우주항공 과학 분야에 맞춰 주제 구현의 전문화와 함께 성인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한다는 구상입니다. 고흥군은 또 전국 생산량의 53%와 79%를 각각 차지하는 유자와 석류를 활용한 새로운 축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두 개 품목을 동시에 사용하는 축제가 드문 데다 축제의 경쟁력도 충분하고 주민 소득 증대와 체류형 관광, 군민 참여도 모두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미 축제 시기는 10월 25일부터 사흘간 고흥만과 인근 농원 등에서 개최한다는 밑그림도 그려졌습니다. 축제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 그 통합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고흥의 우수한 유자 석류를 이제 홍보하는 이런 그 차원의 축제 진행을 할 겁니다. 기존 축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축제를 만든 고흥군의 시도가 명품 축제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대학들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정책 지원 사업이 특정 대학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4년 동안 각 대학의 일자리 센터에 총 44억 원이 지원됐으며 목포대와 동신대 38억 원이, 순천대와 제일대에 각각 2억 원이 지원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가 예산 편중을 지양해 지역 균형 발전과 대학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내년부터 청년들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등 인구 늘리기에 적극 나섭니다. 고흥군은 최근 심각한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 조례에 따라 만 19세에서 49세까지 청년에게 주거비용으로 월 10만 원씩 1년간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로 1년이 지난 청년 부부에게는 대출 이자액의 50%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고흥군은 이 같은 인구 조례와 함께 내사랑 고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제정해 2022년까지 100억 원의 청년 정착 지원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이틀에 걸쳐 덤프트럭 운전사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 문제에 주목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덤프트럭 운전자 사례를 통해 특수고용직이 안고 있는 비정상적인 고용 형태를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집중기획보도 마지막 시간, 조희원 기자입니다. 덤프트럭 운전사 15년 차인 A씨는 신용불량자입니다. 수백만 원이 넘는 보험료와 차량 유지비 때문에 대출 빚이 크게 늘어난 탓입니다. 지난달에는 500만 원을 벌었는데 차 수리비로만 9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25일로 400만 원 더 떠갔어요. 25일 일하고 400만 원 빌려갖고 차 수리하고. 덤프트럭 운전사 같은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직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산재보험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차를 수리해야 하거나 임금을 체불당하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측근 한장 하면은 거기까지 오르면 한 30만 5만 원 정도 든다. 그러면은 그거 수리하고 어쩌고는 그날 또 일을 못하죠. 이게 매번 빚밖에 안 지대요. 특수고용직 고용 형태는 불법적인 다단계 고용도 만들어냈습니다. 개인 사업자인 운전사들은 관리하기 힘들다며 건설업체들이 중개업체를 통해 간접 계약을 하는 탓에 많게는 4-5단계에 이르는 피라미드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감을 중개하는 중간업체들은 계약을 따내기 위한 경쟁이 불가피해졌고 운전사들의 임금 단가는 하루가 다르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공장이 대규모로 들어서고 있는 여수 지역 현장의 현재 단가가 다른 지역의 7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일이 폭주하는 상태인데 여수가 엄청나게 건설 현장이 많아져가지고 넘쳐나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알선직들이 출혈 경쟁하면서 단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장시간 저임금 노동, 산재보험 미적용과 임금 체불, 다단계 고용. 법의 테두리에서 소외된 전국 250만 명의 특수고용직 노동자 대부분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노동자들의 실태 조사에 착수했지만 아직도 조사는 진행 중입니다. 조사가 끝난 뒤 불안정한 일터로 내몰린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수시 공무원들이 여순사건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어제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과 지역시민단체 등이 여순사건을 재조명하는 데 나서고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진실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이어 여순사건은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주목해야 하는 민족사적 비극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여수산단에서 화학물질 폭발 사고 대비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여수산단 GS칼텍스 여수공장에 수소 배관이 폭발한 상황을 가정한 이번 훈련은 여수시와 안전보건공단,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등 유관기관 7곳의 합동훈련으로 진행됐습니다. 여수시는 현장 행동 매뉴얼을 점검하기 위해 이번 훈련을 기획했다며 여수산단 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유관기관의 공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처벌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론의 압박 속에 국회도 이른바 윤창호법 처리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음주운전은 계속되고 있고 특히 광주의 음주운전 실태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시간 검은색 승용차가 광주 상무지구 이면도로를 비틀거리며 움직입니다. 후진하다 결국 다른 차를 들이받고 앞을 막아선 경찰차도 들이받은 이 운전자. 술도 거나하게 취해 있었고 알고 보니 차도 다른 사람 것이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한참 넘긴 0.186%. 신호 대기 중이던 자동차를 잇따라 들이받더니 운전자가 차를 버리고 달아납니다. 광주시 서남동에서 발생한 이 교통사고의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7%였습니다.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발의됐고 문재인 대통령도 단속 기준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음주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지역의 음주운전 실태가 심각합니다.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경찰청이 음주 사고가 많이 일어난 상위 30개 지역을 특별 단속하겠다고 했는데 광주가 유독 많았습니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전국 음주 사고 건수 상위 30위 목록 안에 광주시 서구, 광산구, 북구가 모두 20위 안에 들었습니다. 전국엔 254개 경찰서 관할 지역이 있는데 광주에 있는 5개 경찰서 중 3곳이 불명예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간 겁니다. 음주운전은 한순간에 한 개인은 물론 가정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요. 저희 경찰청에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고요. 지난해 광주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로 9명이 숨지고 1,200명이 넘는 사람이 다쳤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시공 당시부터 민원이 많았던 국도 23호선 장흥천 확장도로가 준공 뒤에도 부실 공사로 주민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이 감사원에 제보하는 홍상 상황까지 빚어졌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돗물 공급을 제외하는 지수관이나 오소뚜껑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수콘으로 포장돼 있습니다. 높아진 보도 옆면은 황토 자갈이 그대로 드러나 많은 비가 오면 무너질 우려가 높습니다. 도로 공사로 파손된 상가 주차장은 복구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고 입구도 좁아져 차량 진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로 수평이 맞지 않아 주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지난 8월에 준공 검사까지 마친 도로 곳곳이 부실투성입니다. 참다 못한 주민 120명이 연명으로 감사원에 민원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서로가 회피하는 경향이고 군하고도 협조 관계가 잘 안 되고 그래서 감사원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달라 하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책임 회피에 급급했던 발주처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감사원의 민원이 제기되고 나서야 하자 보수를 약속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제 뭐 정식적으로 이제 문서로 하자 보수 요청을 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과정에서도 교통사고와 인근 상가에 영업피해가 잇따랐고 원청과 하청업체 간 갈등으로 공사가 여러 달 중단되는 등 말썽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랜 수건사업이었던 장흥교구와 장흥대교 사이 국도 23호선 도로 확장이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여수시가 추진 중인 시립박물관 건립 부지로 석보터가 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가 최근 가진 시립박물관 건립 공청회에서 최재성 성균관대 교수는 박물관 위치로 석보터가 남아있는 석창과 무선 일대가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교수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석보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해 옛 행정의 중심지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무선도 여수의 선사시대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접근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여수 세계 박람회 주재관을 박물관 부지로 활용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이 도내 경전선 전철화 사업에 조기 착수를 촉구했습니다. 드립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고시원에서 불이 나서 4명이 숨지고 10명이 넘는 사람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인명피해는 더 늘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찬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 5시쯤 서울 종로구 관수동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 3층에서 불이 시작됐는데요. 이 불로 17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4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중태도 4명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때문에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명피해가 더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지상 3층 건물로 1층은 일반 음식점, 2층과 3층은 고시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층에 있던 거주자 20여 명은 모두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길은 조금 전인 7시에 모두 잡혔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곳곳에 내리던 비는 대부분 잦아들었습니다. 지금 서울 하늘 이처럼 잔뜩 흐린 가운데 산발적인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경기 남부와 충청도, 전북 곳곳으로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 오늘 오전까지 5mm 미만의 비가 오다가 차츰 그치겠습니다. 또 서해안과 동해안 지방에는 여전히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어서 강풍 피해 입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제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와 인천 지방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요. 오늘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 광주에서는 종일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에 전남과 경상도 지방도 늦은 오후부터는 공기가 탁해지겠고요. 주말인 내일까지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비가 조금씩 내리다 차츰 그치겠고 해안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0.4도, 부산은 14.3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광주 17도, 부산은 18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구름만 끼겠고 다음 주에도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되세요. 날씨였습니다.